구독, 좋아요.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경제평론에서 또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렵기만 하고 왠지 이렇게 머리에 두통이 생기는 그런 경제 얘기를 참 재밌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주 활짝 웃고 있습니다. 네.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네. 판결을 받아가지고 10년 가까운 법정 싸움 끝에 무죄 판결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건데요. 이로써 이제 삼성전자는 기업 승계 확실하게 됐고 좀 공격적인 경영도 가능해진 그런 셈인데, 야, 이게 오비기락이라고 할까요? 백악관의 삼성전자, 그리고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대만의 TSMC,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동맹국 기업에 한해서는 품목별 관세 예외를 좀 해달라, 이런 미국을 향한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아예 그냥 기업들이 직접 나서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그동안 이제 사법 리스크에 좀 발목 잡혔던 삼성전자, 이제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 후루룩 털고 관세 협상에서 어떻게 좀 예외로 조치도 받고 이제 좀 삼성전자 주가도 날아가고 삼성전자가 좀 커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삼성전자를 어마무시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허.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예. 도대체 우리가 4월 달에 트럼프가 처음에 관세 얘기했을 때 왜 예. 이재용 회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굳이 이재용 회장이, 정의선 회장은 일단 품목 관세가 자동차에 바로 걸렸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3조 원 투자한다, 뭐 그런 트럼프 얘기했죠. 대통령한테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왜 그때 이재용 회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왠가요? 사견입니다만 네. 이거를 이재용 회장이 그때 나서서 이렇게 뭐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한다 얘기를 하면 그 공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이재명? 그럴 수 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그 공이 돌아가면 안 되니까 이재용 회장은 약간 저는 스마트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예. 얼마나 똑똑하신 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용 회장이 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니냐. 그리고 또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예. 사법 리스크를 일단 덜어내야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행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이제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좀 미국에 가서 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네. 이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미국을 네. 지금 백악관에 설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거에 대한 카드는 인텔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텔이요? 네, 왜냐하면 인텔이 사실 과거에 정말 그 CPU 시장에서 왕이었거든요. 최고였죠. 근데 이제 과거에 좀 뭐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AMD한테 다 따라잡혔습니다. 예. AMD의 라이젠이라는 CPU에 이미 추월당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인텔 파운드리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텔을 살리고 싶거든요. 어허. 그러면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 1위가 TSMC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삼성전자인데 네. 지금 중국 파운드리 기업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과 TSMC와 같이 협력해서 인텔을 살리면서 뭔가 투자와 함께 나가자, 이런 예.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그룹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게 엄청난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요. 예. 연매출이 거의 뭐 영업이익만 4조 가까이 지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4조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아니라 영업이익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캐시카우,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오 관세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제 할 거는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미국의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의약품에다가 200% 네네네.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자체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특히 이제 복제약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를, 그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CDMO 쪽에서 네네. 지금 세계 1위 하는 데가 스위스 기업의 론자라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2위가 캐털란트랑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중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랑 캐털란트인데 저 수치가 예. 2022년 기준이라서 예.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가 2위, 3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 캐털란트는 원래 미국 회사였는데 예. 노보노디스크라는 그 덴마크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미국 CDMO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바이오 관세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거든요. 아, 그래서 의약품에다 네. 뭐 200% 관세 때린다고 하는 게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원래 캐털란트는 미국 기업이었으나 어허. 노보노디스크가 인수를 했고 그럼 덴마크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지금 저기 글로벌 4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없는 거죠. 네. 미국 기업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관세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우리나라에만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다가 생산 시설을 짓고 예.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시바이오로직스를 견제할 수 있고요. 예. 생물보안법도 저 결국에는 중국 CDMO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하. 트럼프 입장에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가서 우리 이제 미국에다가 생산시설 짓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안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사법 리스크 해소였던 것 같고 아하.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저 투자에 대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은 파운드리도 살려야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미국 공장으로 통해서 관세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이재용 회장이 가서 좀 크게 한번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게 네. 사실 이재용 회장이 또 이재명 정부에 좀 밑보이게 되면은 이 사법 리스크가 언제든지 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경영도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떤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당연히 오르겠죠.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올라서인지 코스피 주가도 지금 오늘은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지난 한 달 동안을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뭐 7.26% 포인트 그리고 한 215.88 포인트 정도쯤 이렇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3,200선도 지금 뚫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 뭐 증시 이렇게 활활 타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좋단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원래 주가가 오르면요, 한국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그 환전을 위해서 원화를 막 사거든요. 그럼 원화를 산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럼 원달러 환율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한 1,400원 가까이 되지만 그게 뭐 1,300원, 1,200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에 원달러 환율인데, 아니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데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가요. 네. 아니 원화가 더 약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지금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1달러를 바꾸는데 지금은 1,392원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1,400원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달러 바꾸는데 1,300원이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렇죠. 겁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때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 예. 말인즉슨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고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원화 가치가 높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내서 다시 달러로 바꿔가면은 더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달러로 다시 바꾸면요. 예. 그만큼 바꿀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코스피 증시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라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맞습니다. 지금 약간 좀 비정상이잖아요. 그 이상하게 되니까 그래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경이라던가 증시 부양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풀린 유동성이 어디로 갔냐? 지금 주식시장으로 온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게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도 왜 같이 올라가냐? 그러면 외국인들이랑 기관 투자자,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밑에서 받치니까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가 SK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어요. 9%가. 예. 근데 그거는 절대 개인들이 팔아서 그 정도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데 네. 급락이 나올 수가 있나요?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또 HBM 공급 과잉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예. SK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는데 그렇게 급락이 나올 정도로 총 200조짜리가 하루에 10% 빠진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네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추경이라던가 이런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안 팔고서 지금 그냥 관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관세 확정이 되고 예. 8월달 넘어가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만약에 대량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주가 5천 시대,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이제 뭐 주식에 투자해서 생활비 버는 그런 시대 만들겠다고 하는데 섣불리 또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거 요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겠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희망에 차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젊은 분들 특히 네, 많더라고요. 예. 뭐 내가 이 주식을 사면은 뭐 하이닉스 증권사 리포트가 TP를 뭐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좀 안 좋게 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빠진다. 이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특히나 지금 더 갈 것 같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정부라던가 이런 정치권 쪽에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사람들 자체는 나는 여태껏 못 샀는데 나 포모 현상 오니까 이거 이대라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확 조정이 나오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 시총 200조짜리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29만 원에 샀는데 네. 하루에 그렇게 빠지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버틸 수 있냐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그렇죠.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점에서 지금 고점인 종목군들 투자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주가 올라가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점을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